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인칭 시사 시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스트롱맨 윤석열 대통령 연일 대북 강경 발언 왜 이어가는 것인가? 아하, 스트롱맨 간혹 듣던 표현인데요. 뭐 타임 이런 데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소개할 때 스트롱맨즈 뭐 도터 이렇게 소개한 걸로 기억되는데. 참 그때 곤란한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네, 그때 이제 딕테이터도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구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얘기할 때 뭐 스트롱맨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뭐 네네. 등등 다 묶어가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렇게 평하는데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무인기와 관련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이 스트롱맨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이 곤란해할 이유가 없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가요? 좀 발언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도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우리 군은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오늘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또 이렇게 밝혔어요. 대통령이 오찬 일정도 취소하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을 해라. 그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일 26일에 이 한 대가 오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낼 수 있게 조치하고 필요하면 격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네. 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응징, 보복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기 직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도대체 지금까지 훈련도 안 하고 뭐 할 거냐라면서 굉장히 호통을 치고 질책했다. 이 사실도 대통령실이 밝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회의 자리나 이런 데서 발언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굳이 알려주고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이게 대통령 연달아 강경 발언 해오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네.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보수 우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네. 왜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좀 허약하게 했을까? 9.19 군사합의는 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피를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훈련도 못하게 하는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날로 고도화되고 정밀화됐는데 이것이 과연 대화 타협을 통해서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어제나 오늘 한 얘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원론적인 얘기죠. 네. 도발하면은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라. 네. 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진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저는 그 무인기 넘어왔을 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했던 얘기는 좀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께서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하. 이거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끔찍하죠. 없어요. 네. 이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맞지만 전쟁이 일어날 각오? 이것은 좀 최고 군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은 좀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발언 이외에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장성철 소장님의 어떤 생각.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하자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갖춰가지고 전쟁을 막자라는 거하고는 맥락이 다르죠. 좀 다르죠. 전쟁 예. 준비를 하자는 건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질적인 무력 충돌을 전제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발언이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런 발언이 대통령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발언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의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이제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그 무임기가 넘어온 이 당일에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예. NSC 회의는 왜 열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당일에 예를 들면 관련 일정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뭐 티타임을 했다, 뭐 끝나고 회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뒤늦은 어떤 강경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 유권자층이 거의 뭐 일치단결하는 그러한 의제가 사실 북한하고 그 노조 문제거든요. 네. 그런 연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하고 단호한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정권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의도가 실현이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에 우습게 보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네.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을 하고 어떤 공격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피해를 줄 거야. 이런 메시지, 강한 안보를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거는 괜찮은데 네. 좋은데 예. 그거 외에 지금 한 축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협상을 해야 되는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면적으로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대치만 계속 된다면 진짜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망가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을 같이 걱정하시는 56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우리 뭐 국민 또 국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성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협상의 그 어떤 솔루션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 이 강경한 대응, 단호한 대응도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무인기 대응에 실패한 것도 네. 사실은 디테일하게 짚어야죠.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건지, 뭐가 문제였던 건지를 짚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로 이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무인기 대응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건 뭐 이른바 비호복합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대공포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 훈련을 평소에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왜 훈련을 안 했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군이 이제 어쨌든 어떤 적절 수준에서 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이 대통령 정말 꼭대기에 있는 권력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방식으로 이제 강경한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 과잉 대응이나 과잉 행동으로 이어져서 최전방이나 이런 데서는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문제인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 나오는 예를 드는 게 연평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1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해군이 이겼죠. 예. 우리 해군이 밀어내가지고 이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긴 것이고 단호한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북한에 우리가 더 쓰다는 걸. 네. 근데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이 그 전술에 대한 그 교범 수칙에 대한 퍼해법을 들고 왔어요. 퍼해법을 들고 와서 우리 군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랬죠.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그때마다 또 우리를 우습게 한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자. 계속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인 게 남 탓하는 듯한 대응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위장된 평화를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이게 위장된 평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전임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네. 이 무력 도발이라는 게 가령 연평도 포격이랄지 천안함 폭침이랄지 이런 거 다 보수 정권에서 위장된 평화가 아니었는데 그때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를 또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막 강경 대응하는 게 시원한 느낌을 들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 이제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보수파의 지지자분들은 야, 예. 대통령 말 잘했다, 시원하게 했다. 음.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강한 대응을 하는구나. 이제서야 우리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위기 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네. 강경한 대응과 메시지만으로 위기 관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부터 나와서 전 싸울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인기 그 사건이 터진 그날 밤에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전투기 굉음이 한 2, 3분간 계속되더라고요. 그랬다면서요. 그 제가 자다가 갑자기 깼었는데 예. 그때 되게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와,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그때 그 불안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님 잘 설명해 줬듯이 강대강 대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네, 갑자기 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연평해전도 그렇고 박광계 씨 피살 사건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시에 발생했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그 끔찍한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 북한의 소행이 밝혀졌지만 전두환 당시 대통령 인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해가 나니까 또 공물 보내고 이랬거든요. 강경한 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조치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장실 소장님 말씀처럼 전쟁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가져오신 뉴스로 넘어가죠. 어떤 국민의힘 뉴스입니까? 얘기인데요. 네. 김장연대부터 조강특위까지 윤심에 흔들리는 국민의힘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윤심에 흔들리는 국민의힘.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보도로 들은 그 대권이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보면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뭐 다들 내가 네. 윤심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뭐 출마 선언한 분도 있고 예. 출마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예. 강하게 내가 윤석열 팬이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하면서 네. 대통령의 마음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권 주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은 있지만 네. 일단은 윤심을 얻어야 네. 당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윤심파리가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 포인트가 돼버렸다. 예. 그래서 참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윤심 얻기 레이스에서 지금 가장 먼저 멀리 빨리 달리고 계신 분이 김기현 의원 같아 보이거든요. 거기는 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것만이 아닌 게 오늘 또 윤 네. 대통령하고 만찬 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장로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뭐 대선 기독교 교회 장로. 네네. 그래서 경선 과정 중에 그리고 대선 후보 뭐 선거 과정 중에도 기독교 모임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의원과 함께 갔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목사분들이 예. 김기현 의원하고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는 상당히 김기현 의원을 응원하는 네. 그런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먼저 원했던 부분도 있고 예. 또한 거기 있던 이제 목사분들이 그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을 엄청나게 대통령한테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 훌륭한 분이고 당대표가 되면 잘할 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 목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런 관저에서 만찬 가졌었다. 아하.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서 예. 김기현 의원 쪽도 조금은 좀 곤혹스러운 아하.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 마음은 네. 김기현 의원한테 있어. 그러니까 목사분들 만나는데 내가 김기현 의원 부부 초청해야지.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근데 아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쫙 이제 모으는 듯한 그런 이 흐름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제는 뭔가 레이스가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장재현 의원하고도 마치 장재현 의원은 이전에는 무슨 그것도 좀 재밌는 말이죠. 데이트도 해봐야 되고 뭘 맞춰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김기현 의원은 김장은 이제 완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공식적으로 거의 김장연대는 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성이 울렸다.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장재원 의원의 예. 선택과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이 인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심을 또 강하게 팔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은 그러게요. 상당히 좀 섭섭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윤심 파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나예요, 아니에요, 너 아니고 나예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말씀 주셨지만 권성동 의원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에 네. 선거 캠프 꾸렸고요. 네, 네. 내주 중에 이제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고 전망되던데요. 네, 뭐 오늘도 페북에 보면은 예. 우리가 대선 기간 중에 우리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선거 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들을 만났어요 하면서 예. 이렇게 또 대규모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알아보면 당협위원장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조직을 했던 분들을 네. 거의 지금 매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마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권성동 의원에게 윤심이 있는지 김기현 의원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년 설 전에 개각이 있어서 행정부 장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게 윤심이 있는지 네.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아직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언질이나 시그널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두리 양식장 같은 그런 거죠. 그 가두리 양식장에 이제 김기현, 권성동,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누군지 모를 낙하산 뭐 네, 장관 출신 장관. 누군가 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네. 희한한 게 이 양식장 안에를 안팎 밖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네. 예. 이게 윤심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당내 여론조사나 해보면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예. 예를 들면 자력으로 결선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 별다른 수를 쓰지 않아도 예를 들면 친윤 후보가 막 되지 않겠습니까? 어허. 그런데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완전한 오리지널 또 친윤 후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 나경원 전 의원은 근데 안 나올 마음은 굳이 아직은 안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을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안철수 전 의원이나 그리고 명백하게 아주 키울 마음이 없는 이 양식이 안 되고 있는 지금 뭐 이런 어류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닌가 이런 구도인 아니 거죠. 이제 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왜 또 생선에 비유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혐오하시는 거 동물원으로 아니에요? 동물원으로 그러면 혐오하신 거예요. 육지동물로 할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윤심이라는 그리고 당심, 당원의 마음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그물을 찍고 네.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셔야 아하. 그래도 당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 민심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룰은 정해졌지만 끊임없이 민심의 주파수를 맞추고 네.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조강특위에서요. 네. 그동안 비어 있었거나 뭐 사고라고 네. 지칭됐던 40여 개 당협위원장을 지정을 하면서 비윤 속가내기라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비윤 속가내는 측면보다는 예. 친윤 후보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분들이 이번에 예. 많이 임명됐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네. 아니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에게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려고 비워놓은 데가 있어요. 어허. 분당을이라든지 네. 아니면 마포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지금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조강특위가 과연 제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느냐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이번에 조강특위가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됐고 결국에는 결론까지 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연스럽게 노선과 정책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최고 권력에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당정 관계가 완전히 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런 모습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매우 네. 우려가 됩니다. 무척 오랜만에 본 사안이죠. 0987님 문자 주셨네요. 표디님 덕분에 김민하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도 표디 말씀처럼 항상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마지막 본방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요. 네, 두 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